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 오토리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왜 벌써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세금을 납부할 때 그때 알아보게 되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매출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알아본 거는 4대 보험인데요. 4대 보험이 세금은 아니지만 제가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내셨는데 사업자 안에 직원이 없다. 나 혼자 그 사업자를 다 운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만 따로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때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3,400만 원을 뺀 6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이 600만 원에 곱하기 6.67%를 하신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랑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위주로 알아봤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가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부가세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신고를 꼭 해주시고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다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 곱하기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인데, 저처럼 소매업이신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1%가 매출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입액의 1%가 매입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5천만 원 발생했다 라고 하시면 5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내가 3천만 원을 매입하는 데 썼다,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30만 원 매입세액이 인정이 돼가지고 50만 원 빼기 30만 원 해서 20만 원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매입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는 이 매입 금액의 10%를 저희가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내가 3천만 원어치 옷을 사입을 하고 이거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는 그럼 세액을 300만 원 입금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내고 3천만 원 매입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있는데, 부가세 계산할 때 보셨듯이 이 매입세액은 저희가 1%밖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3천만 원의 1%인 30만 원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을 냈지만 결국 내가 인정받는 건 3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매입 세액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 매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으로 잘 넣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발생되는
종합소득 금액의 세액을 말해요.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소득은 총 매출, 그러니까 수입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해요. 이 사업소득을 줄여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매출은 저희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경비를 최대로 늘려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경비에 대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수집을 하셔야 돼요. 경비에는 임대료나 인건비, 매입 비용 등등 저희가 사업에 쓰는 모든 비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비를 계산할 때는 장부를 쓰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있고요. 이 장부를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80% 중후반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5천만 원이면은 거의 한 4,500만 원 가깝게 경비로 빼고 사업소득은 500만 원만 인정을 하겠다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나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 나는 마이너스다 하신 분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셔가지고 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안 내시는 거고, 그 마이너스 금액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차감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매출이 발생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장부를 그래도 작성을 해 놓으셨다가 세금 신고를 하실 때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고,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각자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보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근로자이시거나 간이 과세자가 아니시더라도 일반 과세자시거나 프리랜서시거나 하신 분들은 자영업의 모든 것 채널을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